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일단 오늘 시작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변동성이 꽤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해외 선물 전략과 그리고 방향성이 중요할지 오늘도 저희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탄탄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이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장이어서 오늘장 계속해서 변동성 커지고 있는 국면인데요. 자, 오늘 시장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느덧 1분기가 지나갔고요. 2분기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시점이고요. 1년을 4로 나눴을 때, 이 1분기 때 수익을 많이 못 내신 분들이라면 2분기 때 분발을 해야 따뜻한, 겨울까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오늘 2시간도 이 관련된 이슈, 주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탄탄한 해설, 김형철 해설위원님 통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쪽에 이런 무역전쟁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실시간 속보가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희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어제도 이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줬습니다. 역시나 이 무역분쟁 우려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자에도 어떤 소식들 들려오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 오늘은 또 어떤 트윗을 올릴 예정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경희 PD 통해서 발빠른 실시간 뉴스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요일 저녁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책임져 주실 마스터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화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계 다크호스입니다. 해왕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일 이제 오늘 마스터로 출연하게 된 해왕입니다. 지금 현재 복합적인 시황으로 무역전쟁이라든가 러시아 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시황 난항 속에 있는데 오늘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끔하게 오늘 헤어스타일도 좀 변화하시고 말끔하게 또 차려오셨는데 자, 오늘 시청자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연진 분들과도 모두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현재 구간 10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꽤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요. 현재 구간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한 방향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어제장 결국 음봉으로 세게 밀렸었던 상황입니다. 오늘장은 소폭 반등하고 있는데요. 2600선은 회복되지 못하고 2594.25포인트 선 0.45%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전일장 본장에서도 나스닥 크게 밀렸고요. 선물시장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구간 S&P 500 비교해서는 조금 더 큰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74% 상승세로 6,459.5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최근에 유로FX 같은 자리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어제장에 이어서도 오늘장 같은 가격대입니다. 1.23달러 라인 중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고요. 0.03%의 보합권으로 1.23640달러 선 현재 구간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좀 세게 반등이 나온 이후에 종가가 1345.4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이죠. 0.22% 약세 흐름으로 1342.5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실까요? 어제장에 크루드오일 정말 센 하락으로 급락이 이어졌었던 상황입니다. 62.85달러가 종가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오늘장에는 어제장에 큰 폭의 빠짐 이어서 오늘은 좀 소폭 반등하면서 0.76% 상승세로 63.34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최근에 가장 좀 중요하게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달러 인덱스 가격도 함께 살펴보시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89라인 중반대 가격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보합권으로 89.680선 거래가 되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 살펴드렸는데요. 어제장에 꽤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제장에 크루드오일이 정말 큰 폭의 급락 좀 오랜만에 이어져 왔었던 상황이고 지수 역시 양지수 밀렸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로FX는 1.24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1.23달러 중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김경인 PD 통해서 먼저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웰스파고 쪽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작다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중국 쪽에서는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지금 활로 작은 화살을 쏜 수준에 불과하다라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수년 동안 더 극단적인 관세 부과 사례를 자주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거대한 이 양국 무역 규모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부과한 관세는 매우 경미한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 심각한 상황은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무역전쟁 공포가 또 커지고 있으면서도 기술주의 변동성에도 역시나 주의해야 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월가 전문가들은 이 중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로 재차 이 무역전쟁 공포가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증시를 짓누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기술주의 변동성이 지속할 가능성도 증시에 부담될 것으로 우려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만 이번 달부터 시작될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 부정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망한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나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미국 증시 상승 반전 예상한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면서 역시나 실적이 구원투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CNBC 쪽의 보도 인데요.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증시가 20%에서 30% 조정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면서도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위안화 관련한 소식인데요. 미중 무역 초점이 환율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위안화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다우존스의 보도인데요. 위안화 대비 달러 환율이 6월 말까지 6에서 6.4위안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호주 커먼웰스 은행 쪽에서의 전망인데요. 무역 공포가 환시를 지배하고 있다라면서 달러가 지지를 받을지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달러화가 상품 통화 대비로 상승세를 유지할
유지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라면서도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질 위험은 여전히 있다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올해 11월 예정된 미국의 중간 선거가 뉴욕 증시의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나왔다고 합니다. 역시나 미국 CNBC 쪽의 보도인데요. 지난 2차 세계대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중간 선거는 증시의 두통거리가 될 수 있다라면서 S&P 500 지수는 중간 선거가 있는 해 2분기에 2.2%, 또 3분기에 0.9% 내렸다라는 설명 곁들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SMBC 쪽에서 달러를 지금 꼭 살 필요는 없다라면서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연준과 보조를 맞춰서 긴축 정책을 펼치면 달러화는 금리가 높은 데 따른 이점이 잠식당할 것이다라면서 달러화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 쪽 소식입니다. 유로존의 3월 제조업 PMI가 56.6으로 발표가 돼서요.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독일의 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하락하면서 예상 밖의 감소세를 이뤄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일본 쪽 소식인데요. BOJ 총재 발언입니다. 출구 전략 고려할 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행은 내부적으로 출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도 양적 완화 정책을 거두는데 핵심적인 두 가지 요인은 대차 대조표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그리고 단기금리 인상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호주 쪽에서는요. 기준금리를 1.50%로 20개월째 동결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금과 백금 가격 차가 사상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 쪽의 보도인데요. 최근 금과 백금의 가격 차가 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지정학적 위험 고조와 그리고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분석 내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요적으로 살펴봐야 할 소식은 달러에 대한 언급인데요. 꼭 살 필요는 없고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적인 부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BOJ 총리는 출구 전략을 고려할 때 아니다라는 그런 발언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호주의 기준금리가 1.50%로 20개월째 동결했다는 소식까지 다시 한번 간신히 뉴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의 시세와 뉴스도 살펴드렸고요.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무역 전쟁 우려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특히나 IT주들의 약세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등 여부,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미국의 증시 약세 속에서 달러 반등에 유로화 역시나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에 대해서는 89라인 후반대, 중후반대 계속해서 지지가 되면서 유로화는 최근에 이어왔던 반등을 지키지 못하고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중동 긴장 완화와 위험자산 회피의 급락세 보였었던 어제장이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어제 큰 폭의 하락에 이어서 소폭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63달러가 회복이 되고 초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는 크루드 오일도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합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 6월물입니다. 무역전쟁 우려로 전일 급등이 발생을 했었던 골드의 모습이었는데요. 자, 크루드 오일과 좀 반대적인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340달러 초반대까지 밀리면서 간신히 1340 라인 지키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주 초반이지만 어제장부터 변동성이 꽤 나왔었던 종목들, 메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과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루하루 정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슈죠. S&P 500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와 김형철 해설위원님 업이고요. 일단 해왕마스터님 S&P 지난번에도 관망이셨을까요? 왜 관망이 익숙한지 관망 들어주셨고, 그리고 김경희 PD는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확인이 됐고요. 자, 오늘은 출연진 분들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4명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다면 관망을 들어주신 마스터님 의견 가장 또 궁금해 하실 테니까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네네. 네, 사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의견은 개인적으로 둘 중 하나 고르라면 다운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전일 큰
하락을 일으켰던 거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온 다음에 더 추가적인 하방이 나와야 되는 그림이에요. 지금 차트 분위기상은.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나스닥하고 S&P가 움직임이 같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나스닥 차트를 좀 더 이제 S&P랑 같이 보는데 일단은 나스닥을 좀 집중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활용하는 이제 일목균형표상 네. 나스닥 자체가 차트에 잘 맞기 때문에 나스닥을 좀 주로 활용하는 편이 있고 오늘 일단은 이런 기준선 위치에서 지지를 받는 그림을 그렸으면은 제가 오늘 매도 볼만 하겠다. 자, 오늘 매도 한번 보고 이 지지 라인에서 손절 딱 정해주고 그렇게 네. 한번 볼 텐데 그러면은 전에 이제 큰 낙폭을 이뤘을 때 이런 지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조금 이탈을 했어요. 문제는. 네, 지금 이제 미장 개장 15분 전인데 네. 이게 이탈한 그림이 그려진다면은 장세 자체가 굉장히 패턴이 꼬이기 쉬운 장세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매매를 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이 구간 내에 이 어떻게 보면 스팬하고 기준선 사이에 있는 구간 내에 진입했기 때문에 굳이 매매할 필요성은 없이 좀 더 관망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관망을 들었고 사실 이제 기준선이 지지를 받으면은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시황을 말씀드렸지만 우려 관련해 갖고 굉장하게 급락을 계속 나스닥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 그려줬어요. 이게 우려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가 잘못됐거나 결과가 터진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우려만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 보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기준값에 위치했을 때 그때 매도를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장세가 차트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기준선을 뚫고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도 매도도 아닌 이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거든요. 네. 전일 같은 경우였으면 어제 이제 스팬을 막고 차트상 스팬을 막고 기준선이 뚫리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매도를 봐도 강력하게 좀 매도를 봐도 괜찮겠다 해갖고 원웨이장 흘러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원활한 장이 펼쳐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세계에 나오면은 좀 언급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좋은 차트가 있고 좋은 분위기가 흘러가면은 좀 매수든 매도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신세계에 나오는 날만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많이 흘러가지고 네. 좀 아쉬울 따름이에요. 전일 같은 상황이 좀 이어졌다면 매도 부분을 조금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차트 분위기상은 단순히 이제 시황적인 측면에서 우려만 가지고 이제 기준선이 맞고 내려갔을 때 그때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기준선 위치값을 좀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매매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관망으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매력적인 포인트라든지 현재 흐름 일단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망 안에서도 매도적인 부분을 조금 더 우위에 보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일단 뉴스에 의해서 그리고 앞서서 뭐 시황적인 부분 좀 우려 속의 그런 부분 먼저 좀 움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30분 뒤자 본장 이후에도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스터님 통해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의견 함께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해설위원님은 저와 같은 업을 들어주셨죠? 예. 네. 일단은 전일 밑꼬리 달고 올라온 거에 어느 정도 좀 의의를 두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했지만 선물 기준으로 200일선을 회복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장도 일단은 뭐 약간 애매하게 걸려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해서 전일 저가 깨고 흘러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시장 모양이 상당히 좋지 않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뭐 전개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뭐 마스터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우려감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로 이제 뭐 투심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우리 트럼프 선생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 열심히 트위터를 하면서 자꾸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물론 이제 해외 선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땡큐입니다. 왜냐면은 국내 선물 거래 없었을 때 정말 해외 선물 들어갔었고, 해외 선물도 뭐 지지분하게 계속 상승장만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뭐 선물하시는 분들한테는 변동성이 가장 좋은 그런 매매하는 환경인데 그런 변동성이 커진 그런 상황에서 끌어내릴 만큼은 끌어내렸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반등 여기서 빠지더라도 한 차례 반등은 나오고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큰 방향은 아래쪽보다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1월 말일 경에 찍었었던 그 자리, 흔히 말해서 이제 쌍바닥, 위에 쌍봉 찍고 내려왔으니까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반등을 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랫골이 좀 달리면서 지지가 되는 부분과 이전에 1월 달에 지지됐었던 그 저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오늘 장의 상승 쪽으로의 의견을 지수에 대해서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다양한 의견 나눠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보다는 일단 나스닥에 최근에 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영향력이 커서인지 S&P 500에 대해서는 좀 더욱더 방향성을 좀 알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경영 PD 통해서 오늘 김경영 PD는 S&P 500 다운 들었네요. 네. 저는 일단 다운을 들었고요. 지금 CNBC 쪽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제 장에도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줬는데 이로 인해서 S&P 500이 지금 주요 레벨을 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조정세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잠재적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일단 S&P 500의 200일 이평선이 지금 2,589라고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데 어제 S&P 500이 2.2% 하락하면서 2,581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이후로 처음으로 200일 이평선을 깼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한 트레이더는 200일 선을 깨고 내려왔다는 것은 어쩌면 진짜 매도세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200일 선 아래에서 더 오래 머물수록 2월 9일 저점이었던 2,530선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다우지수 그리고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잠시 좀 200일 선을 깨고 내려오긴 했지만 포커스는 역시나 S&P 500에 맞춰져 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고요.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현재 나타나는 변동성은 무역 분쟁 우려와 또 기술주로부터 불거진 문제들 그리고 북한과의 문제가 다시 좀 불거질 가능성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움직임이 시장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놀랄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장을 움직일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실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생각보다 강했기 때문에 좀 이런 강한 매도세에 나왔지만 어쨌거나 실적 발표 시즌에 좀 눈여겨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지금 빅스 지수 역시 좀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월요일 빅스 같은 경우에는 18%나 상승해서 23선에 위치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스트래터지스트들은 시장이 이제 안정을 되찾고 상승을 다시 하기 전까지 얼마나 더 하락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양한 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이 다음 상승 모멘텀은 역시나 실적이 될 것이다라고 공통된 의견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현재까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쪽의 의견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최대 18.5%까지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예측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스트래터지스트는 S&P 500이 지금 3번의 시도에도 지켜냈던 이 200일 이평선 깼기 때문에 한동안 이러한 변동성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향후 몇 주 안에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 증시에는 어느 정도 지지세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라면서 실적이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역 분쟁 우려 관련해서 지금 외신 쪽에서의 인터뷰도 함께 올라와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좀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백악관의 무역협회 의장이죠. 피터 나바로 쪽에서는요. 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지금 좀 증시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어젠다가 가진 놀라운 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의 목표가 경제 성장 그리고 임금 상승 또 제조업과 방산 베이스를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목표를 모두 달성하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이어서 지금 신원을 밝히지 않은 백악관 인사 역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장기적인 펀더멘털에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시장 변동성에는 그리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도 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었고요. 또 이어서 나바로 같은 경우에
때문에 현재 지금 투자자들이 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모두들 릴렉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경기가 여전히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애널리스트로서 이야기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한다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이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한 정책을 펴는 인사로 유명했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또 한 번 펀치를 날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우리 미국의 몫을 훔쳐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매우 지금부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면서 미국인들은 그런 류의 대응,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했던 이 보복책 같은 것들을 참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엄포를 놓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면서요. 역시나 지금 무역 분쟁을 둘러싼 우려,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좀 사라질 만한 우려는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지수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201선 이탈에 대해서는 진짜 매도세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일단 빅스 지수도 지금 어제짝이죠. 약 18%가 상승했다라는 그런 변동성 지수에 대한 변동폭도 함께 설명을 도와주 있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도 그렇지만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의 이슈 많이들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함께 또 김경희 PD 통해서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S&P 500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전략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최근에 달러가 반등을 하면서 유로 FX 추가적으로 상승,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구간에서는 1.23달러 중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반대에서 지금 또 깨지면서 1.2332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9% 약세 흐름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인데요. 달러가 좀 반등을 하면서 좀 꺾이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와 마스터님이 다운이고요. 그리고 김경희 PD와 해설위원님이 업의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확인되셨고요. 자, 일단 유로 FX가 지금 저희가 처음에 오프닝 때보다 계속적으로 가격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마스터님 빠르게 좀 설명 좀 도와주시죠. 네. 네, 유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좀 다소 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FOMC 회의 금리 인상할 때 제가 이제 강력하게 조금 유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언급드렸었는데 이제 지지 라인 자체가 이제 뚫리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로 매수에 대한 부분, 지금 달러 차트입니다. 반대로 보시면 돼요. 유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죠. 네, 저희가 이제 수익이 한 200티 조금 넘게 그렇게 마감을 했었는데, 사실 좀 다소 아쉬웠어요. 금리 인상이라는 소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장중이 크게 먹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차트상 왜냐면은 분위기가 이거를 돌파했다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한번 볼만한가 하고서 여기서 이 구간부터는 사실 유로 매도를 데일리로 접근하는 구간이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좀 일봉상 달러 인덱스 추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전에도 시황을 좀 언급을 드렸었죠. 달러가 앞으로도 약세를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단순히 이제 추세 지지를 강하게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지지 때까지 한번 반등을 조금 기대해보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간 내가 짧아요. 제가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달러 포지션은 언제 어디냐면은 90.500 인근까지 달러가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리는 장세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쨌든 FOMC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제 저가 행렬을 뚫지 못한다는 거는 그만큼 지지받는 라인까지 한번 올려보겠다는 좀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유로 매수의 분위기는 이 지지 라인을 받고 달러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유로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는 편이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일게요.
강한 지지를 받을 때까지는 이게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라인이 접근 시까지는 좀 유로를 데일리 관점으로, 장기가 아닙니다. 네, 데일리 관점으로 좀 유로를 매도적 관점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매도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나 달러 인덱스 비교해서 유로 FX의 그 제한적인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앞서서 김경인 PD 통해서 외신 쪽의 시황은 달러 약세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좀 펼쳐질 것이고, 그런 분석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단기간의 그런 흐름에 대해서 대의 관점과 최근 거래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추세선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까지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로에 대해서는 역시나 반대 방향이죠. 이 매도적인 부분 조금 더 열어두고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라라는 말씀이십니다. 달러 약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유로 상승, 매수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마스터님이 저와 같은 다운의 의견이시고, 해설위원님은 반대로 또 상승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유로랑 골드는 기술적으로만 좀 보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유로 차트에는 딱 두 개의 선만 그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선 부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적이든 밑골이든 달려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지를 한 차례 받고 빠지더라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돼서 일단은 매수 의견 드려봤고요. 네. 지금 지속적으로 위쪽으로는 1.25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2 라인 부근이면은 어쨌든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한 근 2, 3개월간 지속적으로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깨져주면은 그때는 매도를 보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지지받는다라는 쪽에 좀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해설위님의 말씀은 그런 거네요. 최근에 지켜왔었던 그 박스권 상하단이 좀 깨질 수 있는 다른 추세로 좀 보이겠지만, 일단은 하단 쪽으로는 1.2 라인까지 지지가 될 시 계속적으로 좀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 들어와서 상승으로 좀 들어 올린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가가 좀 깨진다면 좀 완전한 매도세로 확인이 되면서 좀 들어가시겠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지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상승에 대한 매수 쪽 의견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김경인 PD도 역시나 좀 상승, 업에 대한 의견이죠? 네, 일단 달러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하락세가 잠시 멈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통화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움직임이 없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역 분쟁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글로벌 성장세에 의미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국가들 쪽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우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전까지 3거래 연속으로 하락을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하락세가 지금 다소 멈춘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시에테 제너럴 쪽에서는요, 미증시에서의 매도세는 사실 무역 분쟁 우려보다는 기술주로부터 나온 부분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도세의 진앙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유로의 경우에는 또 3월 이탈리아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전달에 비해서 좀 둔화되었다라는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지지를 잘 받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통화시장의 이런 좀 제한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들은 무역 분쟁 상황이 더욱 심화된다면 달러는 좀 하락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한다 쪽에서는요, 한동안 이 달러의 변동성 매우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현재 증시 흐름이 좀 좋지 않다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엔이 상승하고 또 달러가 하락한다는 것은 분명한 추세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역 측면에서 이런 긍정적인 좀 진행 사항이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달러를 좀 매수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우선 좀 이런 무역 분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정부가 이번 주에 언제라고 확실히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새롭게 관세를 매길 중국 상품 리스트를 공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중국 쪽에서도 반응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의 상황을
항의하는 보복책을 실행할 것이다라는 반응도 내놓고 있으면서 또 이런 티격태격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에 대한 측면에서 좀 하나 더 보셔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 금요일에 발표될 역시나 이 비농업 고용지표 내용으로 인해서 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 패스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이번 주에 집중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유로 쪽에서는 유로에 대한 부분, 외시 쪽에서는 상승 방향, 업에 대한 의견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달러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전쟁 계속해서 좀 장기전으로 가면서 혼조세 보이고 있는 달러의 흐름을 일단 혼조세로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좀 없는 상황에서 현재 부분에서는 매도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더 강세에 대한 부분을 엔화라든지 다른 통화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로에 대해서 먼저 마스터님은 다운에 대한 의견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코멘트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이제 시청자들분한테 좀 얘기를 드릴 게 있지만은 어쨌든 달러라든가 유로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통화라는 거예요. 기본 본질 자체가 통화예요. 지금 무역전쟁 관련해갖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모습을 띄어요. 달러 인덱스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통화 정책의 흐름이 어떤 부분에 놓여져 있나 이거를 파악해야 돼요. 지금 잠시 유로존에서도 주춤거리는 모습이 굉장히 크지만은 유로존 내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9월에 원래 테이퍼링이 1월부터 9월까지 있죠. 지금 기간이 잡혀 있는 게. 그리고 9월 안에 끝낼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시사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저가를 또 무너뜨리고 유로는 고가를 또 갱신하는 상황이 펼쳐질 상황이 굉장히 열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당일 이제 어디서 주요 맥점을 잡냐, 주요 포지션을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끊냐 이 부분인데 제가 그래갖고 일봉상 지지대를 확인하는 그림을 그려줬어요. 오늘 데일리 매도를 그린 거는 단순히 저번에 FOMC 회의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장을 그리지 못했다는 점은 달러가 일봉상 지지대까지 올릴 가능성을 크게 시사한 거기 때문에 유로를 매도적 접근이 굉장히 어울리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 그래서 일봉상 지지라인인 90.500까지 접근할 때 90.500 인근에서부터 유로를 다시 매수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 유로존 내가 테이퍼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 들어갖고 이제 무역전쟁 관련해갖고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통화의 본질은 통화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달러의 저가 행렬은 크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하실 때 과연 이 강한 지지에서 지진을 받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 뒤에 매수를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전까지는 달러가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데일리로 유로 매도적 접근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면 나쁘지 않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통화적으로 상품들 좀 집중하시는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코멘트 말씀 함께 점검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죠. 유로 FX까지 저희가 알찬 의견 함께 전달을 해주었고요. 현재 시간 벌써 10시 36분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동시에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요, 일단 어제장에 좀 큰 폭의 하락에 이어서 오늘장 좀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역시나 오늘 반등하고 있죠. 0.29% 상승하면서 2,590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 S&P 500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0.55% 상승세로 6,448.75포인트 선 계속적으로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1.2329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0.32% 하락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40달러에서 다시 이탈하면서 1,338.1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0.54% 하락세이고요. 일단 오늘장은 어제장에 이어서 추가적인 반등하지 못하고 고가에서 흘러내리면서 현재 구간 1,340달러 이탈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어제장에 워낙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좀 매수세 들어오나요? 지금 현재 63달러 초반대로 63.32달러 선 0.75%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좀 세지 않고 현재 부근에서 63달러 초반대에서만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모를 것 같고요. 크루드오일은 63.31달러 0.73%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89라인에서 후반대까지 터치하네요. 89.905선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유로 FX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골드 역시나 좀 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89.900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단 무역전쟁 우려 속에서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을 한지 이제 10분 조금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제 장에 워낙 본장과 선물시장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오늘 장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등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어떠시나요? 사실 이제 나스닥 위주로 볼게요. 네, 차트 잘 맞으니까. 네. 지금 나스닥에 대한 매수에 대한 반등을 관점하는 시각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준, 저희가 보고 있는 기준을 이탈했을 때 그때부터 반등이 오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해요. 지금 자리가 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 이유는 오늘 사실상 볼 수 있는 부분은 매도 포지션인데 이제 기준선 라인 자체가 밀리다 보니까 이거는 오늘 매매하는 포지션이 아니구나 하고서 장중에서 많이 흔들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매수 포지션을 봐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이제 60분봉상 이제 강한 매도세가 이어지면 스팬 자체를 못 뚫고 올라오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수 포지션을 보는 거는 사실 이 구간부터예요. 이 구간부터 오늘 데일리로 계속 매수 포지션을 봐야 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장세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매매를 하기에는 적합한 장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장 끝나고 6486이 조금 갱신이 된다면 그때부터 매수를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나스닥 기준입니다. 네. 6486.00 기준으로 좀 돌파 시 그때부터 매수 기준이 좀 성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리는 입장이고 네. 오늘 장세 자체는 조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전일 이제 중요한 위치값에서 맞고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좀 주의 있게 봤는데 이게 자체가 지금 밀린다면은 추가적으로 오늘부터 계속 매수장으로 또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불안정성이 굉장히 급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조금 회피하는 게 매매를 조금 피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큰 손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장이다 보니까 오늘 개인적으로 매수 위치는 스팬 자체가 밀리고 나서 왜냐면은 지금 이제 시황을 계속 언급드리지만 어쨌든 우려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우려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네. 뭐 하나 만약에 이제 중국과 미국 간에 지금 트러블이 굉장하게 심해졌다는 뭐 어떤 정책을 확실하게 꺼냈다는 결과 자체가 아니라 계속 우려 속이 계속 난항을 펼치기 때문에 매매가 그만큼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우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매도로 계속적으로 내릴 수 있을 만한 시황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일리 매매로 어디 위치값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신중하게 판단하는 편인데 오늘만큼은 조금 이제 미국 지수 자체를 좀 쉬어가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전략으로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앞서서 첫 번째 이슈로 짚어드렸던 지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코멘트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우려 그리고 기대감에 대한 그 두 가지 모멘텀 이슈는 좀 시장을 길게 또는 확실하게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좀 불확실한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미국 시장에 좀 적용되는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일단 나스닥 좀 기준으로 6,486선을 돌파했을 때는 좀 그때는 확실한 좀 반등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때 매수로 가담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역시나 S&P 500과 나스닥 모두 지수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 좀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님도 현재 구간 좀 저희가 지수라든지 시장 다시 한번 좀 코멘트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기술적인 반등이든지 뭐 저가 매수든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 쪽으로 뭐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장 200일선 회복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려는 부분들, 그러니까 200일선 위쪽에 안착시켜놓고 마감시키려는 뭐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일장의 낙폭이 좀 과대하면은 그 다음 장에는 좀 기술적으로 반등도 함께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매수적인 의견 함께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전달을 드립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이제 14분 가까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외신 쪽의 개장 이슈 함께 김경윤 PD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네, 현재 지금 3대 지수 모두 반등세에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은 기술주 흐름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100포인트 가까이 반등해주면서 이 중에서 유나이티드 헬스가 가장 좀 약진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S&P 500도 0.4% 상승하면서 이 중에서 지금 테크 섹터가 가장 좀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0.7%나 반등해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던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이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1.6%, 넷플릭스도 2.3%나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스트래터지스트는 지금 이러한 반등세가 아무래도 지금 과매도 구간으로 인해서 나온 반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부터 봐야 될 것은 여기에서 더 상승을 하려면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지금 소폭의 랠리가 나온다고 해도 그 부분은 좀 의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좀 확인할 구간이다라는 의견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선대지수 무역전쟁 우려 속에서 상승 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일단은 또 백악관 인사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불거져 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펀더멘털에 집중을 하고 현 변동성이 좀 무관심한 그 부분도 함께 또 김경윤 PD 통해서 좀 전달을 도와드린 상황이고요. 기술주에 대해서는 지난 전거래일 워낙 좀 큰 폭의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 좀 반등을 하면서 주가에 대해서 역시나 상승 견인하고 있다라는 점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개장을 한 지 15분 지나가고 있고요. 자, 10시 정각부터 저희가 시장 함께 봐드렸는데 현재 구간 시장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S&P 500 지수 함께 보시죠. S&P 500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일단 2,593.75포인트까지 반등합니다. 0.43%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2,600선은 아직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반등세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더 큰 추가적인 반등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0.70% 상승세고요. 6,458.50포인트 선 나스닥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마스터님은 6,486선이 돌파가 된다면은 그때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는 1.23달러 초반대까지 밀린 이후에 추가적으로는 하락은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고 있지만 현재 부근에서 지지되고 있습니다. 1.23290달러로 0.30%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봉상으로 봤을 때 고가가 1,346달러였고 저가는 1,337.2달러였습니다. 현재 저가를 좀 한 1달러 정도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1,340달러 이탈 이후에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0.52%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장에 큰 폭의 급락을 보였었던 크루드오일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 63달러 다시 회복함과 동시에 초반대, 이제 중반대 가격대까지 조금씩 반등합니다. 0.97%까지 반등하면서 63.46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점은요 89.945라인까지 10시 40분경 기록을 한 이후에 좀 소폭 늘립니다. 89.89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잠시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유로FX의 하락세도 조금씩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고점에서 현재 지지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까지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 쪽의 개장 이슈와 현재 부근의 시세 다시 한번 좀 살펴드렸는데요. 저희가 1부에서는 S&P 500 비롯해서 지수 그리고 유로 FX까지 두 가지 이슈를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어제장에 큰 폭의 변동성이 있었던 크루드 오일과 그리고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골드까지 두 가지 이슈 점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접수해주신 다양한 상담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탄탄하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투자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